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를 인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70%는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베트남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에 치우칠 경우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편향적인 전략은 빠르게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존재합니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베트남과 비슷한 전략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 분산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 우호적이었고 실제 진출 지표도 편향적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제2의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주목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 아세안 투자의 절반가량을 베트남에 쏟고 있었고 이것이 시장 편향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미국이 베트남 환율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불합리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부과할 것이라는 위험 가능성도 경고하면서 베트남에서 빠르게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발표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환율 조작국이라고 한 번 낙인 찍힌 사례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베트남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리스크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협정에 대한 딴죽을 걸면서 경제 보복을 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국 기업의 일본 철수 그리고 일본 기업의 한국 철수, 한국의 소부장 자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베트남과의 차이는 한국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반면 베트남은 아무리 자립을 결심해도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한국이 베트남을 등 돌리는 순간 베트남은 끝난다는 겁니다. 베트남이 최근 다급하게 한국 정부에 SOS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국들 심지어 한국 정부조차도 베트남에서 탈피하고 투자와 경제 활동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베트남 정부도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특정 나라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무역 자문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의 주장으로 베트남 투자에는 실제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관련 사업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었던 철도 사업 중 고속철도 사업을 한국 기업이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건설기업, 전자기업, 자동차 기업 등 수주를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을 떠나 필리핀의 고속철도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베트남은 완전히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정치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은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 측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역사적 문제가 엮여 있어 베트남과 필리핀의 갈등까지 심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제서야 우리 기업들에게 베트남 사업 수주를 강력히 요청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민진 총리는 한국이 있어야 베트남이 산다. 지금 한국이 베트남을 외면하면 베트남은 그대로 파산하는 꼴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늦은 그들의 움직임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면 길이가 무려 18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까지 두 도시를 연결하는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는 한참 됐지만 여전히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물류를 이동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업에 열쇠를 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모두 성공적으로 개통하였으며 한국의 대표 선진국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꼽기도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 또한 사업 수주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철도의 경우 34시간이나 소요되고, 국도를 통해 가면 38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 또한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사업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사실상 베트남 국민들보다도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에 가까웠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교통 편이 개선되면 관광객이 많아지고, 관광객이 많아지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고속철도뿐 아니라 부가적인 개편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 당국은 고속철도를 계획하며 부가적인 건설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전철 사업을 중국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본 전력도 있어 한국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실제로 수준 높은 고속철도 기술을 갖춘 아시아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 당시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았고, 신칸센 등의 브랜드 가치를 너무 터무니없이 평가하여 수주 가격 자체가 베트남 사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조차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과 퀄리티까지 모두 잡은 한국이 베트남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도 이를 위해 연일 한국이 베트남을 살렸다라는 자극적인 멘트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치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망설임 없이 베트남 사업에서 발을 빼자 베트남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때문에 발병한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이 기울기 시작했고, 한국의 배신이 결국 베트남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민들도 한국이 아니라 코로나국, 한국이 베트남을 망하게 했다, 박항서도 추방하라며 혐한 여론을 이끌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베트남이 이렇게 나올수록 우리의 신념은 확고하다며 필리핀과 경제 협력뿐 아니라 문화 협력, 정치 협력 등 모든 협력을 영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적 협력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협력 및 외교 협력 등 빈틈을 주지 않는 외교로 베트남을 억압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박하고도 정교한 방법으로 베트남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는 곧 파산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약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납북 철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스페인의 한 건설사와 함께 조인트 벤처기업을 설립하였고, 시공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림산업의 지분은 한화 약 5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도 필리핀으로 우회함으로써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진작 탈베트남을 이룩한 기업들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간 베트남 사업이 얼마나 의미가 없었고 손해였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일본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사업에서 발을 빼자 베트남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필리핀은 한국의 제안을 반겼습니다. 일본은 필리핀 관련 사업 모두를 자신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그간 필리핀의 국가 인프라는 일본의 덕이 컸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일본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한국이 빼앗자 일본은 큰 국가 기반 산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경쟁 상대가 없던 독점 산업에서 한국이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를 만났고, 일본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제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 사업 수주에 발을 들인 이상 나머지 국가 인프라 사업도 모두 수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선택 하나가 베트남의 뒤통수를 세게 치고 일본의 먹거리 사업까지 뺏어오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이득을 제대로 챙기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앞으로 경제 상황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IMF 등 국제 경제기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